최근에 안부를 물을 때나 대화를 할 때 난방비 이야기는 빠지지 않을 정도의 이런 화두입니다. 난방비 폭등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 걱정은 난방비 폭등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난방비의 인상 여파, 난방비를 아낄 수 있는 꿀팁들 궁금하실 텐데 오늘 산업부 기자들 함께 하시면서 하나하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호진, 김효진 기자, 두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요즘에 이제 뭐 난방비 폭탄이다, 난방비 대란이다 하는데 저희 집도 지금 한 3배가량이 지금 올랐더라고요. 예, 이번 달도 굉장히 사실 두렵긴 한데 실제로 어느 정도로 오른 겁니까, 이호진 기자? 네, 지난해 가스 요금은 총 4차례 올랐습니다. 예. 4월, 5월, 7월, 10월에 걸쳐 메가졸당 5.47원 인상됐고 도시가스 요금 상승률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4달 연속 36.2%를 기록했습니다. 1998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가스요금은 지난해 4월부터 계속해서 인상됐지만 이제서야 난방비 대란 사태가 체감되는 이유는 가스요금 인상이 난방 수요가 적은 봄에서 가을 사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고지서가 더 무서울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달 고지서는 12월 사용분에 대한 요금 청구지만 통상 난방비는 12월 사용분보다 1월 사용분이 더 많이 청구되기 때문입니다. 가스요금 부담이 커지자 대체제로 전기장판과 같은 전기 난방용품을 찾는 소비자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는 전기요금 인상분까지 추가로 적용돼 서민들의 근심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기료 역시 1년 전보다 29.5% 상승해 1981년 4월 이후 42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예, 안 오르는 게 없다고 하긴 하는데 뭐 전기요금도 누진세가 붙다 보니까 쉽사리 대체제를 잡기가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서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부의 지원 대책은 없습니까? 네, 정부는 지난 26일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160만 가구의 가스요금 할인폭을 확대하고 117만 가구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기존의 2배로 늘리는 방안인데요. 여기에 대상을 넓혀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59만 2천 원씩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산층에 대한 지원은 아직 논의 중입니다. 전체 국민의 60%에 달하는 중산층을 모두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 뭐 갑론을박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난방비가 인상되다 보니까 소상공인 분들도 힘들어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소상공인들의 근심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일 발표한 난방비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긴급 실태조사를 보면 소상공인 중 99%가 난방요금이 부담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숙박업과 욕탕업 쪽의 피해가 컸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난방비가 50% 이상 상승한 경우는 숙박업 38.8%, 욕박업 40%로 전체 평균 20.3%의 2배에 육박했습니다. 저희는 LPG 가스 쓰고 있는데, 그거 고스란히 이제 다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난방비뿐만 아니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바닥 난방은 전기로 해요. 근데 전기세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말도 못하죠.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손님은 없는데 오히려 가스비나 전기세는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난방비 인상 실태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5.1%가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96.9%가 그럼에도 같은 기간 난방비는 증가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예, 안 오른 게 없는데 지금 서민들도 그렇고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모두 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난방비를 좀 절약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요. 김효진 기자와 함께 절약하는 꿀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는 20도인데요. 개별 난방은 가정에 설치된 보일러를 사용해 난방을 하기 때문에 보일러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난방 온도를 20도에서 1도가량만 낮춰도 에너지 소비량을 7%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가 아니라 온수 온도로 난방을 조절하는 경우에는 온수 온도를 55도 내외로 설정하면 겨울철 적정 온도인 20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원룸같이 10평대의 작은 공간은 보일러 온도를 최대한 높였다가 따뜻해지면 점차 온도를 감소시키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 보일러 가동 시에 가습기를 함께 틀면 열을 오래 간직하는 효과가 있어 난방 효율이 상승합니다. 외출 모드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잠시 외출할 때는 평소보다 2도에서 3도가량 온도를 낮추고 며칠간 집을 비우는 장기간 외출의 경우 외출 모드를 켜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맞춤형으로 좀 복잡하지만 하나하나 하다 보면 아낄 수 있는 꿀팁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보일러 보면은 어떤 집 같은 경우에는 뭐 온돌 난방 모드도 있고 어떤 모드도 있고 그런데 이게 상황에 따라 사용법이 다 다르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단열이 잘 되는 집에선 실내 온도 모드, 단열이 잘 안 되는 집에선 온돌 난방 모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보일러 컨트롤러를 보시면 실내 온도 모드, 온돌 난방 모드가 있는데요. 실내 온도 모드는 실내 공기 온도를 기준으로 보일러를 작동합니다. 또 온돌 난방 모드는 난방수 온도를 기준으로 보일러를 제어하는데요. 단열이 부실한 집에서 실내 온도 모드를 사용하면 설정된 온도를 맞추기 위해 보일러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난방 효율이 떨어집니다. 한마디로 보일러가 계속 돌아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온기를 잡는 게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일러 관리 얘기들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좀 쉽지 않아 보여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보일러 관리법이 있습니까? 네, 보일러 주변을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난방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먼저 보일러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일러의 전원 플러그를 뽑은 뒤 1시간 뒤에 마른 걸레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보일러 내부는 적어도 연 2회, 그리고 보일러 배관은 3, 4년에 한 번씩은 청소해야 난방 효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보일러 내부 관련 청소는 전문 업체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할 게 많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보온 유지를 좀 해야 되잖아요. 열을 일으켰으면. 보온 유지를 도와주는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까? 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단열용품 그리고 보온용품을 잘 사용하기만 해도 실내 온도를 2에서 3도가량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실내에서 내복, 양말, 덧신, 가디건 같은 의복을 잘 착용하면 되는데요. 최고 2.2도까지 체감 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바닥에 매트나 러그를 깔면 발에서 빠져나가는 열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 에어캡, 일명 뽁뽁이를 사용하면 외풍을 한 번 더 차단할 수 있는데요. 문틈과 창문 틈에 문풍지를 붙이는 것도 방풍 효과가 있습니다. 크기와 용도별로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또 온수 매트와 전기 매트 사용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지나친 사용은 전기요금 인상 원인이 되고 또 화상과 합선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예. 이호진, 김효진 기자가 오늘 상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이쯤에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